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안치홍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한 주 보내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또 요즘에 굉장히 또 날씨도 춥고 네. 뭐 눈도 좀 사이에 왔었었고 오늘도 뭐 눈 온다는 얘기가 좀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 또 이제 오가시는 길에 또 네. 조심하시기를 또 이제 별탈 없으시기를 또 바라면서 오늘도 역시 또 브런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홍 위원님 이번 네. 주 뭐 지난주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맨날 그냥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감기는 맨날. 나으셨네요, 그래도. 네, 이제는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뭐 맨날 똑같죠. 목요일 아침이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들어. 아, 왜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오히려 목요일이 일탈이다. 제일 힘든 날. 그 이후에는 어차피 이제 오후 출근을 하니까 네. 뭐 한 10시 뭐 요때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 늦게까지 이렇게 푹 자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일어날 때도 편안하게 일어나는데 오늘 같이 이제 목요일 날 방송이 있는 날은 제가 7시 5분에 딱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시구나. 집이 멀다 보니까 네.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 3시간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그치, 운전도 또 하셔야 되고. 그렇죠. 네. 딱 와서 이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샤워실로 바로 직행. 네. 오셔서 샤워하시잖아요, 네. 그죠? 와서 네. 이제 샤워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천히 이제 또 브런치를 또 준비를 하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여기가 무슨 실이에요? 숙직실? 숙직실? 네, 휴게실? 네. 여기 이제 뭐 간이 침대도 있고 하잖아. 거기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좀 명상을 또 좀 하고. 뭐 명상이야. 머리가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지금 좀 까치질 됐어요. 씻고 오라고 하는데 야 냄새 맡아봐. 나는 바로 그거야. 비누 냄새 나네. 샤워했어. 항상 난 진짜 사우나 난 엄청 좋아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잘 씻어요. 없으시기를 네. 바란다는 거. 고에스트님 일단 5,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기자님 치디 두 분 다 젊어지셨네요. LG 김범석 선수 썰은 또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요 며칠 사이에 이제 LG 팬들 여러분 사이에서는 이제 김범석 선수 관련된 요 썰 때문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염기현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박동원 선수의 후계자 혹은 이제 백업 포수로 김범석 선수가 아니라 또 이제 이주원 선수를 좀 낙점지은 그런 이제 인터뷰를 좀 내놨습니다. 이주원 선수 올해로 데뷔 3년 차가 됐는데요. 이번 시즌 LG의 백업 포수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점이 됐죠. 지난 시즌 막바지에야 1군 무대에 데뷔한 선수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결정이긴 합니다. 글쎄요. 지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네.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물론 이제 구단과 코칭 스텝, 감독의 생각이 확실히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그걸 꼭 얘기를 해야 되나? 공개적으로. 저는 만약에 제가 지도자고 어떤 그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토대로 말을 안 하겠어요. 그냥 내 눈에 이 선수가 아니다 싶으면 난 그냥 안 쓰겠어요. 말을 안 하고. 근데 이미 그 발표를 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김범석 선수는 일단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렇겠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건 내가 열심히 해도 쉽지 않겠구나. 내가 뭐 포수로서는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어렵겠구나. 있고. 반대로 이제 김범석 선수가 또 그래?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판단해? 내가 반드시 뭐 콧대를 뭐 꺾어 놓겠어. 더 그쵸. 열심히 해서. 이런 마음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굳이 왜 그런 걸 발표를 하냐라는 입장인 거고 그쵸. 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러한 자극도 좀 줘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정답이다 오답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염경엽 감독의 좀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언론을 네.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이 내부에 있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이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좀 이제 경각심을 좀 주는 이런 이제 스타일. 뭐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 게 뭐 플러코 선수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굳이 이걸 왜 얘기를 하냐? 다른 팀들 좋은 일들만 하는 것 같다. 이랬는데 이게 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안 좋은 결과로 이 연결이 됐었던 케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염기혁 감독이 일단 수비는 김범석이 아닌 이주원이 맡는다고 보면 된다. 박동원을 이을 두 번째 포수는 이주원이 맡고 김범석은 제3포수 겸 지명타자 혹은 대타 요원으로 활용할 예정. 김범석에게 계속 포수 훈련을 시키기는 하겠지만 대타의 자질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한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제3포수 혹은 이제 대타 요원이라는 거는 1군 부대에서 사실은 그렇게 역할이 좀 많다거나 크다거나 할 수는 좀 없는 이건 보직이겠습니다. 최대한 김범석 선수를 생각을 해서 포장을 한 것처럼 저는 보여지는데요. 계속 포수 훈련을 시키긴 하겠지만 대타의 자질, 뭐 대타만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의 자질이 아니라 이제 대타의 네. 자질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후보라는 거죠. 어. 네,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감독이 이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은 또 뭐 분명히 그렇겠죠. 너무나도 큰 기대를 했고 분명히 맞아요. 김범석 선수한테 어떤 그 뭐 체중 조절이라든지 감독이 좀 지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나는, 근데 아마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김범석 선수가 많은 체중 감소를 통해서 네. 몸을 만들었으면은 염경엽 감독의 성향상 그 선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기용했어요. 근데 먼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범석 선수가 그만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망감도 너무 컸던 거죠.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대처가 많은 팬들의 생각이 조금 이제 뭐 엇갈리는 분들이 좀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고에스텐이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 본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니 저렇게 립 서비스를 해주는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김범석 선수가 드래프트 때부터 유강남 선수의 계보를 이을 LG 포수 유망주로 또 큰 기대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드래프트 당시에 이제 차명석 단장이 한국 프로야구에 이제 김범석이라는 이제 대명사가 생기도록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했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급격한 체중 증가 그리고 또 이제 부상 관리 실패 때문에 또 수비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많이 또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난해 1군 13경기에서만 또 포수 마스크를 썼습니다. 시즌 종료 후에 마무리 캠프에서 또 혹독한 운동과 식단 병행하면서 10kg을 감량을 했습니다만 포수 훈련은 받지 않았고, 뭐 최근 이제 신년식에 또 참여하지 않았다. 이게 왜 그런 것이냐? 뭐 이제 구단 코칭 스태프들과 이 거취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또 나눴다라는 이제 썰까지 또 나오면서 선수 본인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은 맞지만 그 신년회에 참석하지 않은 거 뭐 아파서 뭐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요요가 와가지고 체중이 다시 또 증가를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또 노출이 되면 팬 여러분들께 또 질타를 받을까봐 또 두려워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지금 체중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또 팩트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이제 선수들이 오프시즌 때 잠실구장 뭐 이천구장 이렇게 나와서 이제 훈련하는 선수들이 제법 많아요. 네. 개인 훈련을 하면 모습을 분명히 이제 뭐 코칭 스텝도 한두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볼 수 있는 그쵸. 거고, 감독도 궁금하죠. 안 나가도 되지만 우리 선수들이 겨울에 어떻게 또 훈련을 하고 있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영역 감독이 잠실을 갔는데 김범수 선수가 거기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어. 근데 이 선수가 더 이렇게 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무나도 그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왔겠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실망을 또 했겠어.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돌빈슈님 살 빼는 거 못할 거 없는데 딱 의지 가지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체질적으로 또 이제 안 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뭐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쫙 빼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하고, 혹은 이제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둘러싼 상황이 김범석 선수에게는 좀 좋지 못하다. 네.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비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뭐 댓글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2023년 1라운드 전체 7번으로 뽑은 선수잖아요. 이제 1라운드 픽 선수가 체중 관리라는, 사실 이제 프로 선수에게는 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을 지키지 못해서 막 부상도 오고, 막 안 아프면 상관없어, 야구 잘하면 상관없어, 근데 아프고 뭐 기회도 많이 좀 못 받을 정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제가 볼 때는 김범석 선수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단과 선수가 선택과 집중에 정말로 시간을 잘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선수의 체형상 예를 들어서 정말 살이 잘 빼기가 굉장히 힘든 선수다라고 하면
그만한 체격을 가지고 야구를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뭐 최준석 선수도 예, 잘했고 이대호 선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포지션이라든지 어떤 그 한정적이겠죠. 여유 있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그 안에서 그 좁은 문을 어떻게 해서든 뚫고 나갈 정도의 경쟁력을 만드느냐를 확실하게 전달하던지 아니면은 진짜 김범수 선수가 완전히 체중 그 조절에 성공을 해서 다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타격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몸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약간 흐지부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김범석 선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이제 구단에서도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죠. 같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목소리를 좀 내주시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선수 본인도 스트레스 받긴 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그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얼마나 이게 뭐 팬 여러분들 앞에 나서는 게 이제 두려우면은 뭐 이제 그런 선택을 또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물론 선수 본인은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들려오는 소식들은 사실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이제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이 좀 아쉬운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죠. 만약에 김범석 선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무관심 해버리면은 오히려 네. 이거는 진짜 더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악감정이 생기는 거죠 서로가. 그리고 구단도 그만큼 관심이 있고 감독도 계속 이 선수를 어떻게 좀 공격력이나 이런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작년부터 계속 이거를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좀 좋아지나 싶으면 또 다시 퍼지고 또 좋아지면 또 퍼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감독도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죠. 구단도 그렇고 좀 정신 차리라. 그러네요. 오마이갓님 너무 주목을 받은 만큼 금쪽이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 봄날님 너무 주목받아서 그렇지 1군에서 의미 있는 성적이라고는 아직 보기 힘든데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김범석 선수가 진짜 뭐 좋았을 때 뭐 배트에 맞아 나가는 타구들 보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엄청 맞아요. 나잖아요. 네. 뭐 관중석 2층은 뭐 물론이고 진짜 외야 뭐 장외 홈런 뻥뻥 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놓지 못하고 또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도 이제 좀 그런 얘기 듭니다. 많죠. 주위에서도 그랬으면 저랬으면. 그쵸. 뭐 항상 김범석이 만약에 공격력이 약한 팀에 갔으면 그리고 잠실이 아닌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는 구단에 갔으면 엄청났을 텐데. 물론 갖다 면자 갖다 붙이면 다 가능합니다. 네, 네. 뭐든 다 가능한데 어쨌든 김범석 선수 지금 출발부터 조금 쉽지 않은 2025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쵸. 근데 정말 사람 일은 모릅니다. 사람 일은 모르고 김범석 선수가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정말 자극이 돼서 오기로 몸을 정말 단련을 해서 올해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싶어요. 정말 구단이 이런 얘기를 두 번 다시 못할 정도의 그런 기량을 좀 나타내면서 한번 뭐 우리가 소심한 복수라고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언론과 감독님 뭐 구단을 그렇게 상대로? 말하셨죠. 저 안 네. 쓰실 거예요. 뭐 요 정도가 나올 정도로 이제 좋은 성적을 좀 거두면 그렇게 좋겠죠. 되기를 저도 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준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석 은퇴설 어떻게 보시나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이제 구단과 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선수의 감정이 상했었던 그 부분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감정적으로 또 선택해서는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그 선수들 은퇴 선수들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근데 뭐 보면은 저 이제 야구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한 선수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게 이야기가 돼서 그렇지 뭐 요 정도 뭐 이런 시련들 뭐 충분히 뭐 있을 만한 일이 아닐까. 저도 뭐 LG 시절에 네. LG에서 뛸 때는 젊을 때였죠. 네, 20대하고 네, 네. 30대 뭐 30살까지 뛰었으니까 그때 몇 번을 운영 팀장님 운영실 앞에 가가지고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돌아가고 네. 면담 신청을 했다가 그만두겠다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막상 그 면담 시간이 되니까 그만하겠다는 소리 안 하고 뭐 열심히 다른 소리, 하겠습니다. 뭐 그런 소리 하게 그렇죠. 되고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 아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이것만 해왔는데 야구만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순간에 놓치겠어요. 그리고 구단에서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의 그 재계약이 안 되겠다. 네.
이 얘기를 들어도 너무 서글프고 진짜 야구가 맞아. 모든 게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가 먼저 스스로 가서 그만두겠다. 물론 저는 은퇴는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그만두겠다고 뭐 하기는 했지만 네. 그게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감정이 이제 그런 거죠. 너무 힘들고 그 순간을 좀 그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성적도 저조하고 또 기량도 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그런 일이 있는 거는 팬들이 좀 너그럽게 좀 잘 생각을 해주시고 저도 남일 같지가 않아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마음 잘 다잡고 또 이제 야구에만 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남은 FA 김성욱 선수가 원소속팀 NC에 남을 것이라는 소식도 또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이적이 또 끝내 불발이 됐다. 이 NC와 결국엔 2년 잔류 도장을 또 찍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원래 알려진 바로는 외야 보강이 필요한 A 구단의 새해를 넘어서도 여전히 김성욱 선수를 향한 관심을 또 놓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A 구단 향후 셀러리캡 문제를 고려해서 끝내 김성욱 영입에 대한 결론을 또 내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A 구단도 내부적인 아쉬움이 또 큰 분위기로 전해졌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야 보강에 필요한 구단 뭐라고 한다면은 뭐 생각나는 구단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한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구단들이 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김성욱 선수 지금 FA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셀러리캡 다른 팀 입장에서 이제 셀러리캡 문제 때문에 이걸 또 영입하지 못하라는 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친정팀인 NC에 남는 거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창단 멤버잖아요 김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리고 뭐 N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창단 멤버 또는 이제 원클럽맨으로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해왔던 선수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우들 이런 것들이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임정호 선수의 계약도 굉장히 좋은 계약을 저는 만들었다고 보는데 네. 그 좋은 계약에 플러스 그런 원소 그 창단 멤버? 임정호 선수 창단 멤버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원클럽맨이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쭉 이제 한 팀에서 뛰었던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녹아들지 않았을까. 그런 계약에. 그러니까 김성욱 선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여러 가지 뭐 가능성이 있는 선수기는 하지만 또 구단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며칠 전 기사 보니까 무슨 뭐 단독 해가지고 뭐 2년 계약 뭐 이제 뭐 확정 뭐 이런 거 이제 떴는데 아직 오피셜이 뜨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안 나왔는데 네, 모든 그 오피셜은 브런치 방송 이후에 바로 뜨는 그 끝나고 있거든요. 한 11시쯤에 네, 언론사가 그렇게 단체로 그렇게 합의를 했나 봐요. 아니 브런치 구단들이 보고서 하자고. 아니 저번에도 저희가 그 브런치 방송 하고 뭐 진짜 끝나자마자 저기 누구야 서건창 선수 막 계약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목요일 11시에 있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 브런치 끝나면 어떤 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 잡담들 같이 좀 나눠봤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또 찾아주신 분들 모두 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댓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뭐 많이 또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주제와 또 이제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은 저희 또 사이 소통 시간 때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셨었던 거 조금 더 가지고 계셨다가 저희가 사이 소통 시간 때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벌써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네요. 그쵸.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거죠, 그죠? 한 달이 뭐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시작하겠네. 선수들 내일인가? 내 기억이 어젠가 이틀 전에 LG 이제 선발대들이 떠났죠. 오지환 선수 비롯해가지고 벌써 이제 속속들이 떠나기 시작을 하면서 2025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스프링 캠프 그리고 또 이제 시범 경기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2025 시즌이 시작을 하게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제 남은 겨울 계속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SG 이야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사실 저희가 브런치에서 SSG 이야기를 다룰 때 좋은 주제로 좀 찾아뵀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때만 이제 SSG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SSG가 스프링 캠프를 또 이원화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밝혔는데요. 구단에서는 효율성을 위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SSG의 스프링 캠프 계획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월 23일 1차 스프링 캠프지인 플로리다주의 베로비치로 떠나서 2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1차 스프링 캠프는 이제 1군급 전원이
모이는데 요번에는 최정, 김성현, 이지영, 김민식, 한유섬, 오태곤 등 베테랑 야수진이 또 빠진 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6명의 선수들은 가고시마에서 또 퓨처스팀 수비 배터리 코치들과 또 함께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6명의 선수가 이제 플로리다 대신에 또 일본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고참 선수들이 좀 빠진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됐는데 요 스프링 캠프 이원화 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또 그리고 스프링 캠프를 또 많이 치러보신 입장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이원화 캠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정말 저는 구단의 발표는 1차 캠프지인 이 베로비치 캠프에 보다 많은 그 젊은 또 육성이 필요한 선수들을 데려가기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그쵸. 얘기도 있고 또 베테랑 선수들이 그 이동에 너무 좀 힘들어하고 컨디션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이 1차 캠프 때는 좀 배려를 해준다. 선택할 수 있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베로비치 이 캠프만 한 대여섯 번, 7번 정도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는데 지금 이 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다 30대 뭐 중반에서 30대 후반 뭐 한 이 정도 되죠. 제가 볼 때는 한 60살이 넘으신 분들은 힘들어요. 뭐가요? 베로비치까지 가기가. 그만큼 이제 먼 길이다. 애틀랜타까지 갔다가 애틀랜타에서 또 국내선으로 갈아타서 2시간을 또 가고. 그쵸. 올랜도에서 내려서 버스로 또 3시간을 또 타고 가니 뭐 관절이나 네. 이쪽에 이제 좀 그 무리가 있으신 연령대면은 그만큼 이제 가기가 힘든 곳이라는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시죠? 내가 시작이 네. 이게 이제 반대라는 거죠. 네. SSG의 이런 행보가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무슨 30대 후반 선수들이 뭐 힘들 이거는 5살짜리 아이도 힘들어. 다 힘들어요. 당연히. 비행기 열 몇 시간씩 타고 가는데 그럼 안 힘든 그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지금 이 베테랑 선수들은 이 일본 캠프를 또 원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도. 본인들이 이걸 더 원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고. 그렇죠. 근데 저는 아예 스프링 캠프라는 거. 이미 이거는 오프 시즌 때 할 거면 오프 시즌 때 했어야지. 따로 훈련을 하는 그쵸, 거라면 그쵸. 개인 훈련 같은 것도 네. 하잖아요. 모아가지고 요즘에는. 같이 해야죠. 당연히 야구는 단체 스포츠고 팀 스포츠인데 캠프의 시작을 같이 하지 못한다는 거는 일단 저는 거기서 좀 반대된 의견을 내놓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승용 감독이 이렇게 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또 자율권을 또 줬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베테랑 선수들은 뭐 못 만드는 거야. 뭐 매년 해왔었던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익숙하기도 하고 또 따로 이제 팀에서 요즘에는 뭐 터치를 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또 알아서 잘 준비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또 몸 상태를 확실하게 만들 것을 주문을 했다. 이 개별적인 선수들의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끌어올리는데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훈련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라는 거 요거는 그래도 또 어느 정도 좀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번 캠프는 유망주 육성을 위해서 고강도 기본기 훈련을 계획 중이다. 더 많은 유망주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는데 기량이 검증된 베테랑의 경우 스스로 몸을 만드는 법을 체득한 만큼 제외하기로 했다. 선수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1차 베로비치 캠프에서는 기본기 훈련 위주로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가져갈 예정인데 베테랑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 훈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구단이 좀 판단을 한 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자 애리조나로 가는 그 이 노선 동선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플로리다? 아니요 애리조나. 네. 애리조나로 가는 팀들 있죠. 있죠, NC도 네. 있고 그동안은 애리조나 사실 더 많이 갔죠. KT도 그랬고. 플로리다만 유일하게 SSG가 지금 몇 년째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애리조나 똑같아요. LA까지 갑니다. LA까지 몇 시간? 12시간 걸리나? 네. 대충 그 정도 타고 가고 거기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1시간 반인가 2시간 투싼까지 애리조나까지 가는 거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LA에서 버스로 4시간인가 6시간인가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 뭐 물론 베로비치가 한 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거는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NC나 이제 뭐 애리조나에서 훈련하는 팀들도
이원을 해야지. 그렇죠. 컨디션을 생각을 하면 그 베테랑이 많은 팀들 KT 같은 경우는 만약에 KT가 저희 가면 KT는 진짜 베테랑들 수두룩하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볼 때 반은 다 반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돼야 될 정도니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진 않죠. SSG도 분명 물론 어떠한 생각이 뭐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서 이런 캠프를 이제 시작을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을 만들고 몸을 알아서 뭐 만드는 끌어올리는 뭐 경험이 많다 뭐 이런 거 아니 몸은 캠프 전에 다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죠, 그렇죠. 캠프 시작과 동시에 100% 몸이 돼가지고 실전이 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는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SSG가 오랜 기간 1차 스프링 캠프지로 사용해온 베르비치의 제키 로빈슨 트레이닝 콤플렉스는 이동 시간이 길다라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시설과 날씨 모두 훈련하는 데 적합한 장소다. 그러나 직항편이 없어 이동에만 20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이 단점을 더 크게 느끼는 선수들이 있고 이 때문에 최정을 비롯한 6명은 이동과 시차에서 자유로운 일본을 택했다. 근데 이게 20시간 걸리는 게 매일 20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갈 때 20시간 올 때 20시간 이렇게 한 번씩이니까 맞아요.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시차가 너무 바뀌어서 사실은 시차 적응하는데 며칠 동안 애를 먹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 것도 왜냐면 저도 있겠다. 이제 가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설은 최고라고 하는데 저도 애리조나도 가보고 네. 애리조나는 이제 훈련보다 이제 취재 때문에 여러 번 갔었고 이제 플로리다는 제가 훈련 때문에 선수 때 이제 많이 갔었는데 플로리다 베로비치 뭐 제키 로빈슨 이 스타디움만큼 좋지는 못해요. 애리조나는 진짜 야구장 한 4면을 쓰고 그리고 실내 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요 테두리에 숙소가 있어요. 다 1층짜리야 숙소가. 네. 전부 다. 근데 이제 애리조나 이런 데는 호텔을 따로 잡아서 버스로 이동해서 호텔에서 야구장으로 오고 야구장에서 또 호텔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근데 베로비치는 아니야. 그냥 다 걸어. 모든 건 그냥 걸어 다녀. 식당부터 야구장, 락커룸, 뭐 빨래 이게 다 그냥 걸어. 그 안에 다 있는 거니까. 네. 그들만 있어요 거기에는. SSG만 딱 선수들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환경은 베로비치가 진짜 최고. 그렇구나.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정말.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긴 해. 힘들고 이게 시차가 진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거 적응하는데도 또 며칠 동안 또 시간이 좀 걸리고. 아, 그렇습니다. 요거 저 이원화를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양준성님께서 감독이 작년 11월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택권을 또 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캠프에 가서 그 캠프 안에서 또 이원화 거기 가서 반으로 나눠서 훈련하면 되죠. 박미연님께서 얘기하셨어요. LG는 또 항상 그렇게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고참급 6명이 따로 이제 캠프를 떠나는 거 요것도 사실은 또 일종의 혜택을 또 주는 것이 아니냐. 뭐 물론 이제 베테랑 선수가 충분히 또 이제 받을 수 있을 뭐 특혜라고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거긴 합니다만 특히 또 이제 상징성이 있는 프랜차이즈 선수들이 또 빠지면서 또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이제 유망주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이 어떻게 몸 관리하면서 시즌을 준비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기에 조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야구 종목의 특성상 팀플레이 중요성 또 이제 무시할 수가 또 없고 새 시즌을 앞두고 또 배터리가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내야진 외야진 연계 훈련도 또 필요한데 충분한 훈련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또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팀끼리 훈련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불가능해졌죠. 이원화가 됐으니까. 근데 가고시마 캠프의 그 스타디움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모 대학팀과 고교팀 대학팀이 캠프지로 지금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면 아마도 SSG 선수들이 합류하는 시기와 캠프 시기가 약간 맞물리긴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런 팀 포메이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훈련의 이 퀄리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 상대들은 있는 거죠. 같이 훈련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할지 아니면 따로 훈련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고시마 캠프에 그 운동장을 쓴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런 도움을 좀 받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의도가 무엇이든 개막까지 완전체로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진 건 사실이다. 캠프를 나눈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시즌 중에 증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자율에는 늘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만 납득은 좀 어렵습니다. 뭐 아이어 사는 사람 그 잡채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 그 상황이 좀 아닌가. 저는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만약에 이원화를 할 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야수들은 무조건 단체로 가서 다 같이 해야죠. 오히려 투수가 6명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저는 이해가 더 돼요. 이해가 빠르게 그냥 돼요. 뭐 개인 몸 끌어올리는 그렇죠. 거니까. 러닝부터 트레이닝 파트에 트레이닝 코치와 투수 코치만 있으면 불펜 피칭, 하프 피칭까지 하고 네. 사실 그거 외에는 투수가 단체 훈련에 하는 건 뭐 PFP 훈련, 백업 훈련 이거를 제외하면은 투수는 전부 개인 운동이에요. 피칭도 혼자 던지죠. 물론 받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피칭이 끝나면은 완전 열외예요. 야구장이 아니라 아예 다른 트랙 같은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단련이 되는 운동들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웨이트장으로 또 이용을 해서 웨이트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막 이런 운동들 약간은 좀 따로 네. 훈련을 하는군요. 같이 굳이 단체 훈련을 하면 야수는 단체 훈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그랬으면 투수가 갔으면은 오히려 조금 더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생소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안 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례적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구단들이 좀 없으니까 이 문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논란이 좀 된 것 같은데 SS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수단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시즌에 또 성적으로 또 보여주면 이런 논란들은 또 사라질 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근데 또 이렇게 해서 SSG가 이 베테랑 선수들이 올해 굉장히 잘하고 또 팀도 잘하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다른 팀들도 네. 이런 이화나 그럴 수 스프링 있죠. 캠프를 검토를 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이거를 따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승용 감독의 계약 기간도 또 올해까지인데 과연 이 효과가 통할지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 시즌에는 또 SSG 성적 반등을 또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베테랑 선수들도 또 잘 몸 만들고 또 이제 캠프로 떠나는 선수들도 기량 향상을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사회 소통 시간 때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작년 시즌처럼 하면 시즌 도중에 또 이제 감독 교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보니까 계약 기간 만료되는 감독님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염경엽 감독도 올 시즌이 마지막이고 뭐 이승엽 감독도 올해가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승용 감독도 마지막, 또 한 분 더 계신 것 같던데 하여튼 이제 많은 분들께서 계약 마지막 해기 때문에 요럴 때 사실은 감독이 안 그러려고 해도 또 조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적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이제 계약 연장을 위해서 또 무리를 하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박진만 감독도 올해 마지막이에요. 홍원기 키움 감독도 마지막. 그럼 절반이 올 시즌이 또 마지막입니다. 성적으로만 계약 기간 내에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연경원 감독하고 박지만 감독은 당연히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승엽 감독도 3년 계약했는데 2년 동안 다 가을야구 다 가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은 뭐 이승엽 감독도 뭐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근데 성적으로만 보면은 이승용 감독하고 홍희 감독이, 근데 홍희 감독은 그 지금 멤버 가지고 사실은 뭐 성적 내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 뭐 팀의 방향성이 이제 리빌딩이기 때문에 성적보다는 또 다른 부분이 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성적 냈다고 저 누구냐 김원영 감독 맞아요. 뭐 우승하고 바로 못 잘리는 거 보면 그거는 진짜 알 수 없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아니 어쨌든 지금 뭐 올해 감독들 절반 날아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염경엽 감독, 박지만 감독, 이승엽 감독, 이승용 감독, 그다음에 홍원기 감독까지 올 시즌에 또 어떤 운영을 또 보여주게 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감독들의 재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계약이 더. 우리의 재계약? 우리는 1년짜리잖아. 우리는 1년짜리죠. 우리는 매년 재계약이지. 네, 매년 이제 저희 그 11월 달이 되면 이제 잠을 못 자요. 뭘 또 잠을 못 자.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맨날 진짜로. 저한테는 맨날 방송 아닐 때는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매 이러시다가 댁에 돌아가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너 앞에서만 큰 소리 친 거야. 아 그런 거였구나. 아. 네. 어쨌든 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좋아요로 또 밀어주셔야 저희가 또 네. 오래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남자님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울 선수도 젊은 나이에 은퇴했는데 김범석 선수도 스스로에게 또 후회 없이 야구했으면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좀만 더 할 걸, 그때 어떻게 할 걸 이렇게 후회가 남는 그렇죠. 순간을 만들면은 사실 안 되잖아요. 너무 네. 어려운 일이지만. 네, 뭐 얼마나 많이 그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려운 결정 내렸겠어요. 네, 참 뭐 은퇴 선배로서 네. 네, 마음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진짜로.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이제 야구할 수 있는 순간은 얼마 안 된다라는 거 또 김범석 선수도 잘 또 깨닫고 본인이 좀 깨닫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갈매기님 뭐야 저거? 뭐요? 퇴직금은 있나요? 퇴직금은 있나요? 퇴직금이 네. 어디 있어요 저희가? 야, 나 그 퇴직금은 이제 그 뭐 4대 보험을 그렇죠. 정규 받아서 이제 고용을 받아야지 하는 그러면 거지. 퇴직금이 네. 이제 나오고 그거는 의무야? 저희는 저 출연 계약인데 그거랑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4대 보험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 거면은 네. 이제 퇴직금이 있는 거야. 그렇죠. 1년 그거는? 이상 하면은 있죠. 네. 근데 저희는 아니죠. 이거랑은 상관없죠. 퇴직금. 씨. 알겠습니다. 네. 이창규 물러나라. 뭘 물러나. 오랜만에 한번 이창규 한번 불러보자. 팀장인데 어떻게 물러나. 진짜. 어떻게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은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바로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면서 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오승환 선수 이야기 또 오랜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과연 오승환 선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환 선수 올 시즌 매우 중요한 시즌을 보낼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인데요. 앞서 2024 시즌을 앞두고 2년에 22억 원의 FA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사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삼성과 계약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조건에 있어서 다소 좀 이견이 있어서 좀 미뤄졌다. 좀 계약이 오래 끌렸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오승환 선수 삼성을 떠난다라는 건 또 생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 오승환 선수의 또 요구치를 어느 정도 좀 맞춰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 성적은 매우 좀 아쉬웠습니다. 58경기 58경기에서 3승 9패 2홀드 27세이브 4.91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KBO 리그에서 오승환 선수가 4점대 평균 자책점을 보인 것은 2020 시즌 이후에도 처음이었습니다. 전반기까지는 사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후반기에 급격히 무너지면서 블론 세이브도 무려 시즌 8개나 또 기록을 했었던 전성기 때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오승환 선수가 보여줬었는데 지난해 사실은 오승환 선수 좀 어떤 점이 냉정하게 좀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는 뭐 냉정해 보면 이제 오승환 선수 많은 삼성 팬들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한참 구위 좋을 때는 그냥 뭐 직구 하나로만 뭐 밀어붙여도 뭐 일본도 씹어먹고 뭐 미국도 씹어먹기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잘했고 미국에서 잘했죠. 네, 그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이죠. 당연하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럼 이제 뭐 그 강했던 본인의 그 직구의 위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오승환 선수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구인데. 그렇죠. 변화구를 막 이제 많이 던지면서 뭐 하지만 힘들죠. 당연히 예전만큼 기대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죠. 네, 그래서 쉽지 않겠구나, 고전을 하겠구나라는 그 생각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맞아떨어졌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됐죠. 현실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재윤이라는 이 마무리 선수도 이제 또 영입을 해온 거고 자꾸 불펜 보강을 하는 이유가 오승환 이후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과연 어떻게 기용이 될런지는, 그리고 이제 마운드 쪽은 야수 쪽은 어느 정도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그쵸. 이제 젊은 애들 많이 나왔죠. 이제 좀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아직도 마운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아직도 이제 뭐 올해 박지만 감독이 마운드 쪽에 좀 대대적인 어떤 변화를 줄런지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오승환 선수가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는
어렵다. 사실은 그렇죠. 네. 뭐 물론 지금 27세이브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론 세이브 무려 8개나 있었고 또 이제 패도 9패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오승환 선수가 뭐 이제 내준 블론이라든지 아니면 패배라든지 절반만 없었더라도 삼성 라이온즈가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또 계셨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오승환 선수이다 보니까 또 그 비판의 목소리 더 쉽게 내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또 이제 안 좋으니까 진짜 뭐 세월이 야속하다 이런 얘기들도 맞아요. 댓글에 좀 많이 있고, 오승환이 또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또 이렇게 달라진 위상에 좀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27세이브가 아쉽다고 존잘러 라이프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승환이라는 이름 앞에 27세이브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고. 그렇죠. 요거는 사실은 많지 않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물론 또 다르게 보면 27세이브는 굉장히 훌륭한 숫자인 것만큼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 뒤에 보면 블론 세이브라든지, 그렇죠. 평균 자책점도 뭐 거의 5점대고. 예. 평균 자책점이 5점대에 27세이브를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 정말 많이 작용을 했던, 그렇죠. 뭐 그런 경기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표가.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오승환 삼성 팬이시기도 하고 오승환 선수의 팬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기록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는 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만약에 삼성 구단 입장에서도 이 27세이브에 좀 더 방점을 찍었더라면 이제 뭐 가을 야구에서 오승환 선수를 엔트리 제외하는 결정을 또 내리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팀 내 입지가 좀 점점 좁아졌다라는 것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2차례나 또 이제 퓨처 스행을 또 통보를 받았고요. 보직도 마무리해서 셋업으로 혹은 이제 중간 개투로 나오는 경기들도 좀 있었었고, 심지어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는 엔트리에서 또 제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쉽사리 앞날을 좀 예측하기가 또 어렵고요. 이 최원태 선수의 영입 당시에 이제 보상 선수의 오승환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걸로도 이제 팬 여러분들 사이에서 많이 또 왈가왈부가 있었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빼봤자 LG는 샐러리 캡 때문에 오승환 지명 못한다라는 이제 팬 여러분들도 계셨고, 아니 그러다가 진짜 지명해가지고 과거에 이제 이 김강민 선수처럼 이제 되면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팬 여러분들도 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이 오승환은 보호선수 명단에 넣는다라고 또 이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보호선수 명단에 넣는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드물잖아요. 맞아요. 그건 대놓고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게다가 김강민 선수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승환 선수가 비록 최근에 부진하긴 하지만, 네. 오승환은 오승환입니다. 네, 한국 야구의 진짜 한국 야구도 특히 이제 마운드의 그 뒷문의 역사를 정말 함께한, 뭐 지금까지도 뭐 오승환만한 이런 마무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죠. 뭐 맨날 제2의 오승환은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길게 오랜 시간 정상급 9위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클로저로 자리매김한 선수가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오승환 정도 급의 마운드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 물론 뭐 최근 들어서 뭐 박영현 선수가 이제 제2의 오승환에 가깝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오승환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활 혹은 이제 명예 회복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오승환 선수 단 한 번도 본인이 은퇴 이야기를 또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단 역시도 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시즌이 끝난 다음에 그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제 결정된 것이 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만약에 올 시즌의 계약이 끝났어요. 근데 오승환 선수 성적이 막 좋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이제 현역 연장을 하는 거지만, 약간 이제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선수 본인이 계약 의지를 보인다 혹은 이제 현역 연장 의지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삼성 입장에서도 사실 안 잡을 수가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승환 선수가 나이를 좀 뛰어넘는, 이제 더 이상 나이를 가지고 뭔가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를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본인이 그걸 이제 좀 만들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면서 뒤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이제 곧장급 선수들이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야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싶은 한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불펜 투수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보직에 대한 욕심은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중간에서 던지더라도
선수 생활 좀 이어가는.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이제 풀타임으로 1군에서 자리를 좀 잡으면서 잘 할 수 있는 그게 큰 거지. 네, 어떤 뭐 기록을 나타내겠다, 뭐 돈을 얼마 받겠다 그런 욕심은 이제 오승환 선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유일한 1982년생 KBO 리그에 이제 82년생 뭐 추신 선수도 은퇴하고 뭐 이제 김강민 선수도 또 은퇴하고 하면서 이제 82년생이 오승환 선수밖에 또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부활 기다리는 거는 선수 구단 모두 같은 마음이고 뭐 팬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국 프로야구 팬이시라면 또 많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삼성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최원태 선수를 제외하고는 또 눈에 띄는 보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불펜 쪽에 물음표가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오승환 선수가 또 묵직한 돌구직구를 보여줄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으로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위원님 올 시즌에? 올해 저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짜로. 네. 응원도 많이 할 거고 정말 좀 베테랑 선수들이 이제 좀 힘든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오승환 선수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뭐 물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선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캠프지를 한번 방문을 할 거예요. 네. 2월달에 오키나와 캠프 방문해서 그때도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 좀 얘기를 좀 듣고 또 어떻게 올 시즌을 또 준비를 하는지 그렇죠. 직접 한번 들어보고도 싶고 하여튼 뭐 올해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정성님 오승환 말고 대책도 없는 구단이 선수까지는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도 참 길었습니다. 이 오승환의 대체자 찾겠 아직도 사실은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결국엔 이제 외부 영입 외부 FA를 통해서 그 뒷문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모양새기는 한데 젊은 선수들이 좀 많이 빠르게 또 성장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네요. 최영우 선수도 82년생이군요. 최영우 선수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뭐 최용호 선수는 뭐 짱짱하죠, 그죠? 대단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 의견들 저희가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40분 넘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 최용호 선수 83이에요? 뭐야? 그래, 제가 알기로 83인데, 맞아요, 빠른 83이구나. 빠른 83인데 저는 사회에서는 빠른을 이제 안 쳐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그냥 83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83이라 가지고 8이랑 뭐 친구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빠른 좀 위원님 빠른 쳐주십니까? 아유, 위원님 안 쳐주십니까? 저희 때는 빠른 다 있었죠. 네, 그 저도 시대죠. 있었죠. 네, 그 시대인데 그거 따지면은 족보 너무 꼬여. 맞아, 꼬여. 그래가지고 그냥 출생 연도 순으로 그냥 쫙 하는 게 얘랑 나는 친구인데 그거는 둘이 알아서 하시고 네. 저 약간 이런 식으로 학번으로 갑시다. 학번으로? 그래. 재수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가? 삼수한 사람 어떻게 어렵네. 해요? 그냥 갑시다. 그래. 생년월일로 가는 게 또 좋을 것 같다 생각 좀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일단 뭐 안내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왜? 제가 내일부터 제가 휴가를 조금 길게 가가지고 어디로? 저 태국 갑니다. 태국으로 좀 휴가를 좀 길게 가가지고 저도 전지훈련 저도 태국으로 전지훈련 가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저를 대체해 주실 대타 한 주 동안은 좀 이제 잘 부탁을 또 드리고 누가 있어? 뭐 누구겠어요. 뭐 뻔하지. 또 되시는 분도 또 뻔하죠. 현상이야? 아마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2주 뒤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 그래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 뭐 재계약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기 PD님께서 또 이렇게 방송 끝나기 전에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석진아 일로 와. 일로 가운데 와서 얼굴 한번. 자, 반갑습니다. 자, 그 스토킹 김도영 편에 잠깐 나왔던 우리 PD님. 네, 반갑습니다. 얼굴 좀 이렇게 좀 딱 보여줘. 이게 뭐예요, 이게? 계약서를 드리러 왔고요. 이게 계약서예요. 야. 그리고 제가 인센티브를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야. 좋아하시는 네. 한대채 50장 실권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퇴직금이에요. 야. 올해 제가 인센티브. 2024에서 2025년에 이제 대박. 연봉은 동결이고 네. 네,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따냈습니다. 야,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는 그거예요. FA 계약했을 때 네. 인센티브 옵션이 옵션. 그리고 네. 네, 제가 이거 사실 뭐예요? 3년 동안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이것도 뭐야? 저희 이건 제작 얘기 없었잖아요. 팬분들이
야 이게 좀- 뭐야? 이렇게. 이게 뭐야? 야 이거 돈 고맙습니다. 아껴서 밥 먹자. 밥 먹어 야, 그냥 이게 이거. 뭐야? 귀하께서는 브런치의 진행자로서 3년 동안 야구 팬들에게 아. 즐거움을 선사하며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굳건히 브런치 방송을 진행해주신 공로가 크므로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 야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잘 전시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또 야. 이렇게 슈비뚱님은 저 위스키인 줄 알았대. 저 케이스 보고. 야 위원님도 이렇게 네. 안치올의 성유연. 야 너랑 나랑 똑같이 입단 동기인데 뭐. 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이제 이 공로 아. 팬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야? 수환님? 옷이 내복인가? 네. 내복 그거 같은 아니에요? 네. 히트텍 아니에요? 히트텍? 네. 이거 내복인 거야? 내복이죠. 내복이라고 이노예요, 저 이노예요. 근데 더우셔서 네. 지금 그러신 거니까. 이거 부탁드릴게요. 농담이 아니고 그 검정색 바탕에 유니폼 입는 뭐 기아라든지 이렇게 언더셔츠, LG 언더셔츠 같은 거지. 겨울엔 이거 입어요. 선수들도. 그래. 이게 따뜻하거든 두꺼워서. 네 오해 없으시길.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브런치 제작진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었던 거는 네. 역시 뭐 여러분들의 또 이제 성원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자 이제 사인합시다. 저희가 네. 한 가지 좀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예요 네. 또? 저희 뒤에 이제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쵸. 이제 뭐 사실 고마웠던 분들도 없어졌고 신컨바이 분들도 그쵸.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너무 감사했죠. 영업사원으로 조금 임명을 하려고 예. 저렇게 명찰을 좀 준비를 야 했거든요. 영업사원이야 또. 영업사원 야 명찰을 진짜 영업을 해주고 뛰어라. 이제 준비 많이 영업을 했네. 좀 준비 하겠습니다. 많이 했어. 진짜 여러 가지 한다 야, 진짜. 준비 많이 이거 했네. 보여드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영업사원입니다. 아이고. 영업사원 도상현, 네. 영업사원 안치용. 이거 보이시나? 이렇게? 여러분들 또 많은 관심과 PPL 또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생각보다 안 비쌉니다. 네. 많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붙이고 저희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그럼 이거 지금 해요? 찍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끝나고 해요? 네, 끝나고 하시죠. 끝나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약서도 저희 또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해 또 걱정 없이 또 저희와 함께 브런치 방송 1년 내내 또 가게 됐다라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감사패, 공로패 이런 것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브런치 끝나고 오피셜은 국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성욱 선수 계약 떴답니다. 야 계약 기간 2년 최대 3억 원에 계약을 했다고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서 좀 얘기해라. 그래. 안 그러면 나 또 전화 인터뷰해야 돼. 그래 저희가 또 이제 석진이가 또 전화해. 길게 이렇게 야. 좀 이 방송을 이어간 만큼 이런 또 소식이 또 들렸네요. 계약 세부 내용은 계약금 5천만 원, 연봉 2억 원, 총 옵션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또 이제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NC에 또 남을 수 있게 된 거 김성욱 선수도 팀에게도 또 반드시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야, 뭐 진짜 말이 씨가 됐지. 예. 그러니까 진짜네. 어떤 그 새로운 뉴스를 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런치를 시청하시고 45분 시청 후에 이제 다른 걸 딱 새로워치. 보시면 새로워치. 이제 딱 거기 뜨니까 네.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새로운 소식은 브런치와 함께.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길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계약서 또 쓰고 올 한해도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뭐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또 마무리를 짓고 또 계약서 또 사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